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덕순입니다. 올해 50세, 20살 때 남편과 결혼했어요. 가지농가에 시집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시댁의 가지밭은 엄청 큰 농장은 아니지만 가지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제법 됩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잘해줬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변했어요. 전형적인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맞이한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살면서 대학교에도 진학했어요.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해야 하고 못생겼다. 쓸모없다. 일 못한다. 온갖 욕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집에서 거의 노예 취급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많은 양의 빨래를 널고 아직 자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바닥도 걸레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지밭으로 향합니다. 가지 수확은 여름 동안에 거의 매일 수확합니다. 또한 수확은 비교적 서늘한 오전에 해야 합니다. 더위로 인해 가지의 수분 함량이 변하기 때문이죠.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수확하고 있는데 10시 쉬는 시간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곳은 시골이라 10시가 되면 마을 방송에서 음악이 재생됩니다. 아이 귀찮아. 마누라, 차 좀 내와. 이런 늙은 몸을 끌고 나오게 하다니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투덜투덜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느릿느릿 밭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그랬어요? 저는 아이스박스에 미리 차갑게 식혀둔 보리차와 간식거리를 건네면서 세 사람에게 말했어요. 멍청하긴. 우리가 부려먹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는 이웃들이 어떻게 볼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밭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사실 네가 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온 이상 시댁을 떠받들어야지. 네, 알겠어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된 대화입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마음도 없어졌고 저는 가지를 수확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윽고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지를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출하하기에 딱 좋은 가지뿐만 아니라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자란 가지까지 수확해서 같은 박스에 담았어요. 이렇게 수확하면 나중에 재선별을 해야 하므로 저에겐 2배로 번거로워지지만 여기서 지적했다간 또 혼날 게 뻔해서 그냥 입 다물고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가위를 던져버렸어요. 마누라, 밥 꺼내와. 알겠어. 남편이 수확한 박스를 얼핏 보니 3명이 1시간 반 동안 10박스밖에 수확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늘 그래왔던 거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도시락을 열고선 불평부터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태웠어? 먹음직스럽게 좀 도시락 싸봐. 왜 이렇게 정의한가? 그래, 덕순아. 아들 말 좀 들어. 이렇게 대충 하면 아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 그러다 어린 여자한테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시도 때도 없이 비꼬는 건 30년 동안 이어져 온 습관입니다. 네, 조심할게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한 뒤 대충 입에 도시락을 쑤셔 넣고 다시 수확하러 갔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이 있던 곳을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 먹은 도시락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일만 늘어날 뿐이라 솔직히 말하면 안 오는 편이 차라리 편해요. 하지만 이런 시골에서 아내만 일 시킨다는 소문이 날까봐 많이 신경 쓰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형식적으로 작업하러 오는 거죠. 저는 다시 수확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모양이 안 좋은 가지와 흠이 있는 가지를 수확합니다.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들 말이죠.
이것도 남편이. 이런 건 직접 수확해서 처리해야지. 폐기하는 데다가 돈 쓰는 건 돈 낭비니까 네가 수확해서 처리해. 라고 해서 수확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도 모두 수확을 마친 저는 오늘 수확한 가지를 모두 작업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업장에서 가지를 정성스럽게 씻고 박스 포장을 했어요.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 후 오늘 수확한 가지의 출하전표를 발행해 송장을 붙이고 배송회사에 가져가 배송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시간은 대략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 7시쯤이에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침에 말려놓은 빨래가 저를 반겨줘요. 잠깐만 일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작업복까지 앞에 4명의 옷이라 꽤 많아요. 빨래들을 챙겨서 일단 다른 방에 널어놓아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 늦었네. 뭐 하다가 늦은 거야? 얼른 저녁밥부터 만들어. 그리고 집에 오면 먼저 씻고 돌아다녀. 흙 떨어지잖아. 덕순아, 이렇게 늦을 게 뭐 있어? 일할 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다 씻고 나면 목욕물도 좀 받아놔. 마누라, 생긴 대로 느릿느릿 움직이지 말고 머리 좀 써서 요령거리래. 도대체가 칭찬해줄 게 하나도 없어. 저 씻고 올게요. 그 다음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제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해놔서 목욕물 정도는 자기가 받으면 될 텐데 도대체 왜 매번 시키는 걸까요? 3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녁을 먹동안 저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내일 먹을 반찬과 도시락을 준비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반찬이야? 꼭 생긴 게 당신처럼 기분 나쁘게 먹기 싫게 생겼네. 술을 기분 좋게 먹은 남편은 저를 자주 놀립니다. 아들아, 아무리 본심이라고 해도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불쌍하잖아. 마누라, 소주 가져와. 알아서 센스껏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안주도. 물론 저녁 식사 뒷정리는 제가 해야 해요. 저는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저 욕과 불평만 듣는 날들에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농사를 짓는 것만이 마음의 안식처였어요. 저는 흙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싹이 나고 자라서 예쁜 가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키워요. 그렇게 정성을 들인 가지가 크게 자라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어느 날 100박스 분량의 가지 수확량을 본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수확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밭에는 하루에 100박스 정도가 딱 맞아. 어제 TV에서 나온 데는 200박스를 수확한다는데. 근데 너는 100박스면 맞다고?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TV에 나온 곳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밭 정도면 하루에 100박스가 적당하다니깐? 거기처럼 200박스 하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해. 하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대답한 게 싫었나 봐요. 네가 오후부터는 구부러진 가지나 네 같은 불쌍한 가지를 수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라니. 모양이 좋은 가지는 아침에 수확하지 않으면 맛이 달라져. 그래서 모양이 안 좋은 가지는 오후에 수확할 수밖에 없어. 게다가 모양이 안 좋은 가지를 계속 놔두면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꼭 수확해야 해. 아, 닥쳐. 누가 네 생각 듣고 싶대? 오늘은 200박스. 아니, 250박스 수확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마. 돈도 안 되는 못생긴 가지 따위는 그냥 내버려둬. 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250박스 채워와.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가지 재배는 제 자존심이자 제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성을 다해 키워왔던 거죠. 그리고 모양이 안 좋은 가지를 쓰레기 대하듯 말하는 것도 화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성 들여 키운 가지인데 말이죠. 알겠어. 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말 좀 알아듣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밤새도록 수확해 250박스를 채웠어요. 출하할 수 있는 모양 좋은 가지는 수가 정해져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직 출하하기에는 이른 가지를 미안하다 고 말하면서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모두 마친 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작업장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귀중품이 든 가방을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딸의 집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도 딸과 사위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시댁에서 제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봐온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드디어 결심했구나. 이제라도 잘한 거야.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마워. 미안한데 오늘 신세 좀 질게. 딸과 사위의 다정한 환영을 받으며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부동산을 둘러보고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했어요. 엄마,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안 살래?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지내셔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자유 좀 만끽하고 싶어.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당분간은 혼자 지낼게. 딸과 사위가 저를 위해줬지만 저는 거절하고 원룸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은 건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긴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딸? 왜? 엄마, 큰일 났어.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화내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알았어. 금방 갈게. 저 때문에 딸이 난처해지는 게 싫었어요. 저는 서둘러 딸의 집으로 향했고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마누라, 너 무슨 생각으로 집 나간 거야? 가지 수확은 어떻게 됐어? 덕순아! 말도 없이 다 내팽개치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너는 은혜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지금 빨래랑 설거지 할 게 많이 밀렸어. 덕순이, 너 때문에 가지 출하가 늦어지고 있잖아. 얼른 일하러 오지 못해. 갑자기 사라진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라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이혼 신고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집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하하, 돈도 없고 가지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 아줌마가. 미쳤어? 이거 어쩌지? 돈은 충분히 있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의지할 이유도 없고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조롱하듯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세 사람을 향해 펼쳤어요. 뭐? 2억! 맞아. 내 돈이야. 사기치지 마. 네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났어? 그거 매출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이리 내놔. 어디서 도둑질이야?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통장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담담하게 알려줬어요. 이 돈 궁금해? 이 돈 쓰레기 취급하던 그 못생긴 가지. 그거 팔아서 모은 돈이야. 지난 30년 동안 상품성 떨어지는 것만 모아서 계속 팔았어. 약간 흠이 있어도 맛도 괜찮고 싸게 파니까 주부들이 많이 사주더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계속 모았더니 벌써 이만큼 모였네. 그거 다 우리 집 가지잖아. 그러면 그 돈도 우리 집 돈이지. 전부 다 내놔. 글쎄. 갑자기 왜 그래? 분명히 나한테 못생긴 가지들은 마음대로 하라며?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기다려봐.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녹음해뒀던 걸 들려줬어요. 이런 건 직접 수확해서 처리해야지. 폐기하는 데다가 돈 쓰는 건 돈 낭비니까 네가 수확해서 처리해. 정말 이것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다고 하잖아? 돈 들이지 말고 너처럼 생긴 것들은 알아서 수확해서 처리해.
남편은 오금한 걸 듣고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그 돈의 절반은 내 돈이야. 그러니 반은 돌려줘.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웃는 남편에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집, 작업장, 밭, 농자재, 기계 이런 거 다 합치면 10억이 넘을 텐데 그럼 그것도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반은 나한테 줄 거지? 뭐? 그럴 것 같으면 이혼 못 해주지. 얼른 그 돈 가지고 집으로 와. 당장?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아니, 절대 안 돌아갈 거야. 지금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소송당할 줄 알아. 지난 30년 동안 한 짓들 모두 기록해놨는데 나한테 이길 자신 있어? 지금 좋은 말 할 때 사인해주면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소송으로 진행하면 나한테 꽤 많이 줘야 할걸?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쓸모없는 놈아? 신나게 놀려대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 어때? 그로부터 얼마 후, 전 남편이 서명한 이혼 신고서가 딸에게 도착했어요.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큰돈을 뺏길 것 같아 무서웠나 봐요. 다행히 쉽게 이혼을 하게 돼서 안도했습니다. 제 딸은? 그냥 소송까지 해야 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들과 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이혼 신고서가 딸에게 보내진 이유는 딸 부부가 제 행방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자고 한 거였죠. 확실히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그러다가 계속 제가 답을 안 하니깐 혼자서 화를 냅니다. 건방지게 내 말 계속 무시할 거야? 이미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한 번도 답장을 한 적은 없지만요. 그 후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수확한 250박스는 어떻게든 배송했다고 합니다. 못생긴 것 벌레 먹은 가지를 받은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계속 들어와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부지런히 일할 줄 알았는데 개버릇 난 못 주나 봐요. 수확 시기에 느릿느릿 수확해서 큰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저런 식이라면 얼마 못 가 폐업할 게 뻔합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한동안 여유를 즐기며 지내려 했는데 얼마 쉬지도 못하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청년귀농지원센터에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며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제 삶도 소중한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